네, 안녕하세요. 모토르엘리 상호 기자입니다. 바로 누누어 삼성차의 간판 SUV QM6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부분 변경이긴 하지만 거의 연식 변경에 가까운 듯한 디자인 변경이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QM6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LPG입니다. LPG. 사실 지금까지 가솔린하고 디젤이 판매되기 왔으나 이 LPG가 SUV 모델에 이렇게 추가되는 것, 투입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형 SUV이기 때문에 과연 LPG 모델 투입이 QM6의 판매량에 도움이 될지 저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지금 가솔린보다는 뭐 프리미어라는 뭐 최상위 트림이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LPG가 과연 어떨까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LPG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솔린의 트렁크 용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살펴보려고 하면은 이 LPG 모델의 트렁크랑 이 가솔린 모델의 트렁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솔린 GD 가솔린 모터 해보도록 할게요. 짜라란. 이거는 좀 중형 SUV 치고는 좀 강한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어느 정도 넓고 뭐 아까 뭐 관계자 말로는 뭐 골프백이 4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들어갈 수는 있겠죠. 네,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일단 특징적인 건 바로 요겁니다. 밑에 공간. 이 밑에 공간에 지금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요. 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높은 편은 아닌데 조금 이렇게. 네. 그래서 좀 깊이 있는 물건도 이렇게 좀 실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매트를 젖히면은 보스 오디오 관련된 시스템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네요. 네. 뭐 스페어 타이어가 있거나 뭐 아니면 뭐 LP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LPG 그렇죠. 도넛 탱크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네. 그렇게 보스 오디오 관련된 시스템이 그렇죠. 잘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LPG 모델의 트렁크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LPG 모델의 트렁크는 여기 트렁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트렁크 부분이 어느 정도 잡아먹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죠. 뭐 물론 도넛 형태의, 그러니까 둥근 형태의 이제 탱크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아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가솔린 모델을 봤을 때는 넉넉한데? 생각보다 넉넉한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LPG 모델은 과연 어떨지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용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LPG 차량의 탱크가 바로 이 트렁크에 이제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른 것들은 사이드나 이쪽에 아니면 아예 쪽에 들었는데 지금 탱크가 여기 아래 있습니다. 여기 일단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턱이 있어요. 턱. 네, 지금 턱이 있는데 이 턱을 지금 보니까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탱크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매트는 열 수 있을까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매트를 열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유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트렁크 자체가 되게 전체적으로 좀 보면 되게 좁아 보여요. 되게 이렇게 좀 좁아 보입니다. 이렇게 너무 좁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게 살짝 지금 한 5에서 10cm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좀 더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 트렁크의 어떤 요 용량 자체가 좀 작아 보여요. 좀 조금. 그렇죠? 네. 더군다나 보통 가장 중요한 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올렸을 때 여기다가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에는 그게 없는 거죠. 그 점이 조금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아까 가솔린 모델에서는 그 골프백이 뭐 4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글쎄 뭐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넣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요거 때문에 좀 좁아 보이는 듯한 그런 현상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편의성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당기면은 이렇게 저 안전벨트나 가방에 때문에 다 안 접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왼쪽에도 이렇게 당길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요. 네. 중형 SUV이기 때문에 이 트렁크 용량이 중요하거든요. 트렁크 용량이 중요한데, 물론 LPG 차량이기 때문에 좀 없을 거다, 좀 용량이 좀 줄어들었을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 네, 그나마 탱크가 요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좀 넓게, 그나마 넓게 좀 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LPG 차량 저희가 이제 시승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영종도에서 지금 이제 서울까지 가는데, 일단 지금 좀 밟아볼게요. 이 확실히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보면은, 자, 속도를 좀 줄였다가 다시 속도를 내보면은, 제가 지금 RPM을 지금 4000까지 올리는데 올렸거든요. 이야, 근데 이게 체감상 느끼기는 한 80?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RPM을 들어봤을 때는 10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요 지금 계기판도 지금 115 이 정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한 115로 가야 되는데, 느낌상으로는 한 80에서 90 이거밖에 안 되고. 뭐 LPG는 이 QM6 뿐만이 아니라 여지껏 뭐 현대차 소나타 LPG라든지, 그렇죠. 여타 타 브랜드의 LPG를 탔을 때도 솔직히 좀 성능에서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좀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었고요. 네. 솔직히 LPG는 저 개인적으로는 LPG 타려면 뭐 성능까지 만족하면서, 그렇지. 좀 성능과 이 효율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만족하려면 최소한 이 3.0은 타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3.0이면은 연비가 안 나올 텐데. 그렇죠. 네. 자, 일반 일상 영역에서 공도에서 정말 무난하게 타기에는 네. 그냥 정말 안성맞춤이고, 그렇죠. 네. 뭐 성능을 기대하기는 조금 아쉬워요. 네. 약간 무리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이 가솔린 모델이 추가됐을 때, 그렇죠. 가솔린이라고? SUV가? 조금 조금 생소했잖아요? 왜 SUV 하면 그렇죠. 디젤 무조건 디젤. 디젤. 근데 막상 타보면, 가솔린도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경제적인 면에서는 정말 어느 모델보다도 우월하죠. 우월한 면이 있는데, 글쎄요, 저 같으면은 LPG는 그렇죠. 좀 고려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LPG의 최대 토크가 19.7입니다. 19.7인데 토크가 20이 안 된다는 거는 그렇죠. 조금 거의 뭐 준중형급 그렇죠. 차량이면 모를까. 그렇죠. 네, 조금 더군다나 이 QM6 같은 경우는 중형이란 말이죠. 그렇죠. SUV가 중형이. 중형 SUV에다가 또 이 현대차 산타페나 기아차 소렌토와 경쟁하는 거의 비슷한 차체 크기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0 토크가 안 되는 수준은 조금 모자란 거죠. 네, 이렇게 그렇죠. 아쉽다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모자란 수준입니다. 모자란 수준. 네. 그래도 뭐 가격이 좀 착하게, 네. 뭐 르네상성 측에서도 좀 착하게, 좀 네. 저렴하게 잘 나왔다라고 네. 자신을 하고 있고, 네. 또 아까 이 르노 QM6 네. LP 모델의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하면서 국내 최초의 LPG SUV란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도 이 실용적인 면과 또 LPG 전 세계적인 이 LPG의 어떤 이 유가, 그렇죠. 시세,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가솔린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서 또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저렴한 가격을 또 앞세워서 국내 LPG 시장, 그러니까 이 택시를 제외한 이 LPG 시장에서는 넘버원이 되겠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택시 시장을 모두 포함해서 넘버원이 되는 게 목표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혔어요. 네. 그만큼 좀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뭐 계속 저희가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는 일단은 되게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정숙하고요. 지금 2차에서도 르노 삼성이 MVH를 좀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덜합니다. 맞아요. 소음이 덜하고 그리고 진동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없어요. 네. 진짜 없어요. 그래도 그 올라오는 뭐 진동이 좀 많이 없어요. 최대한 네. 이 노면의 이 충격들을 거르고 걸러서 최소한으로 좀 막아주는 네. 그런 느낌이 들고 네. 진짜 뭐 가솔린이랑 뭐 똑같아요. 그렇죠. 네, 가솔린이랑 전반적으로 다 똑같다고 보시면 네. 되고 네. 그냥 이제 파워트레인이 LPG다. 그래서 좀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진다. 네. 이거 외에는 네. 정말 뭐 외관상에서 저 테일게이트 쪽에 붙은 LP 레터링 그렇지. 엠블럼 빼면 네. 일반 가솔린 모델과 크게 구별하기 힘들고요. 네, 아마 뭐 우리가 그 더 리버에서 네. 이 QM6의 디자인, 이 제품 설명을 할 때 원래 솔직히 잘 나온 디자인 더 건드려봐야 좀 그렇죠. 네. 좀 예를 들면 뭐 네. 기아차 K5를 좀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렇지. 1세대 K5 디자인 아직까지 저는 진짜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국산차 디자인의 이 어떤 이 위상을 한 급 올렸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모델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순식간에 좀 후임 네. 그렇지. 안타까웠죠. 네, 좀 폭망했다고 네. 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저렇게 잘 된 디자인은 그냥 두고 네, 둬도 돼요. 그렇죠. 뭐 안 바뀌었다고 야 이거 신형인데 뭐 바뀐 게 어디야? 그렇죠. 이렇게 까는 소비자들이 많진 않죠. 많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워낙 또 디자인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최대한 보존은 하되 거기서 이제 디테일 네. 보강을 해야죠. 네. 근데 그 부분까지 잘 캐치를 한 것 같아요. 네. 이 QM6가 네.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네. 참 어쨌든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부분 변경을 통해서 이제 편의 장치를 좀 많이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F카 플레이어의 어떤 그 화면을 좀 풀스크린으로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2열 시트에 리클라이닝 기능을 넣었다든지 그렇죠. 리클라이닝.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데 가장 아쉬운 거는 ACC 그렇죠. 반자율 주행 기술을 안 넣어놨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하고 이거는 제가 속도 제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스피드 리미터고 요게 이제 크루즈 컨트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지금 적용돼 있죠. 네, 이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됐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적용됐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좀 예를 들어서 이게 다 적용되면은 네, 일단 손을 떼도 지가 알아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보세요. 지가 알아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안전 기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탈 경보 시스템도 있고 뭐 긴거 제동 시스템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거를 조절해주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좀 튕겨줘야 되는데 스티어링 휠 네. 조타해주는 기능이 네, 없네요. 그 기능도 없고 그리고 지금 크루즈 컨트롤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속도가 앞차와의 간격을 보면서 속도를 줄이는 그런 기능도 없고 이거 너무 아쉬워요. 그냥 속도만 유지해주는. 그렇죠. 네. 속도만 유지해주고 차선을 좀 밟으면 네. 진동으로 경고만 그렇죠. 알려주는 네. 그 수준. 그냥 완전히 1세대 크루즈 컨트롤이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지금 르노 삼성은 르노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르노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됐다는 거는 이건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그걸 넣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죠. 또 더구나 가격적인 면 특히 이 차는 가성비로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까지 넣으면 가격이 확 올라가니까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요새 산타페나 소렌토는 그거 어떻게든 더 높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KM6는 여기까지 멈췄다는 거는
조금 네, 경쟁력에서 좀 네. 많이 뒤처질 수 있는데 네. 더군다나 뭐 쌍용차까지 그럼 코란도에 이어서 그럼 서버 컴팩트 이 소형 SUV인 티볼리 페이스리프트에도 그렇죠. 넣었단 말이죠. 맞아요. 이 뒷컨트롤을 넣었는데 자, 이 부분 변경이라도 이 QM6의 중형급인데 그렇죠. 그리고 나름 프리미엄 LPG, 그렇지. 프리미엄 LPG 중형 SUV를 표방하고 지금 출시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그 이름에 좀 걸맞는 이 좀 편의 및 안전사양, 좀 상품성을 갖춰야 그렇죠. 조금 그 네이밍이 그렇지. 좀 어울리지 않을까. 네, 안타까워요.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좀 한편으로는 아쉽죠. 네. 그렇죠. 쌍용차의 코란도 경우에는 딥 컨트롤이 옵션이에요. 그렇죠.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넣어놔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여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르노 삼성을 타는 사람들, 타시는 분들 중에 가장 불만이 바로 그거거든요. ACC. 다른 차에는 뭐 ACC가 지금 개발되는 거를 어떻게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안 넣냐, 뭐 이런 불만이 엄청 많아요. 뭐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이 페이스리프트 차량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너무나 아쉽죠. 네. 어쨌든 르노 삼성이 QM6의 판매량을 어쨌든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강적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소렌토라든지 산타페라든지 심지어 수입차에서는 정말 뭐 308, 508도 있죠, 푸조 508도 있죠, 시트로에서는 또 나오고 있죠. 이 중형 SUV 시장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이 르노 삼성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 공략을 해야 될까 하다가 LPG 모델을 좀 출시한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물론 그래서 뭐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행적인 면에 좀 집중하시는 분들은 가솔린이나 디젤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경제적인 면을 원하신다면은 이 LPG가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딱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성이냐 파워풀이냐, 네.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어차피 실용적인 거는 뭐 약간 뭐 도너 탱크가 들어가서 뭐 트렁크 공간 살짝 손해는 봤지만 네. 그래도 도너 탱크 덕에 네. 무게 밸런스도 맞춰졌고 그렇죠. 네. 또 안전성까지 더해졌고 그렇죠. 저희가 아까 이제 트렁크를 저희가 이 LPG 차량의 트렁크를 살펴봤지만은 턱이 요만큼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짝 요만큼 올랐기 때문에 용량이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아까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매트를 올렸을 때 그 공간, 이 정도의 공간에도 넣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었는데 LPG는 요만큼 더 늘어난 셈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점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왜냐면 원래 그 탱크라는 게 원래 트렁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LPG 탱크랑 생각하면은 획기적인 거죠. 그렇죠. 엄청난 차이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트렁크 용량에서는 마이너스적인 건 없다. LPG인 걸 감안하면 LPG인 걸 감안하면 마이너스적인 부분은 없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QM6 이 LPG에서 가장 이제 안타까운 점은 파워예요. 그거 빼고는 다 무난하다. 무난하다. 마이너스를 줄 만한 부분이 거의 없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더 리버라는 곳인데요. 도착을 했고, 저희가 LPG를 타고 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확실히 얘는 경제성에 좀 중점을 둬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 가솔린이랑 디젤하고 비교했을 때 파워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근데 확실히 이 차에서도 그 파워적인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경제성에서는 확실히 이 차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LPG의 연비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즉 이 차의 연비도 최대가 8.9km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거의 1시간가량을 주행을 했습니다. 뭐 영종도에서 공항도 달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평균 연비가 보이시나요? 바로 7.5 정도 됩니다. 7.5다. 7.5는 저희가 오는 내내
차가 많이 막히긴 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었긴 했지만 뭐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좀 아쉽네요. 맞아요. 일단 경제성 면에서는 이 차가 좀 확실히 우월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지만 파워적인 면에서는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QM6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파워와 경제성을 두고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성은 이제 LPG, 이제 파워는 이제 가솔린이랑 디젤 이쪽에 좀 초점을 두셔서 좀 고려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QM6를 시작했고요. 저희가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모터데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